리액트에서 주요한 기술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가 컴포넌트, 그리고 두 번째가 훅이에요. 그중 첫 번째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란 무엇일까? 영어 사전 찾아보면 구성 요소 부품이라고 번역됩니다. 제가 뭐 예전에 네이버 쓰지 말라 했는데 저는 네이버 사전은 자주 써요. 네, 네이버 사전에 보면 구성 요소 부품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컴포넌트는 부품입니다. 부품. 웹페이지를 여러 부분으로 나눴을 때 한 부분이에요. HTML 시간에 배웠던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 봤습니다. 시멘틱 태그를 설명할 때 썼는데 각각을 컴포넌트로 만들 계획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각각의 사각형들을 모두 컴포넌트로 만들 거예요.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섹션 밑에 보면 아티클이라고 있죠? 이것처럼 컴포넌트 안에 컴포넌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엔 부모, 자식으로 구분합니다. 섹션이 부모, 아티클이 자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명인데 컴포넌트는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될 겁니다. 어사이드 부분을 예로 들어볼게요. 어사이드, 저 부분은 웹페이지에서 광고 같은 덜 중요한 정보를 나타낼 때 쓰일 부분입니다. 어사이드라는 시멘틱 태그 안에 advertisement라는 광고를 담당할 컴포넌트를 만들고 광고 내용을 수정할 일이 있다면 페이지의 다른 모든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어디만 수정하면 되겠어요? advertisement 컴포넌트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advertisement 컴포넌트를 이미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뭐 욕심쟁이라서 광고를 여러 군데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advertisement는 매번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쓰면 되니까. 이제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천천히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컴포넌트를 모르고 리액트를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두 번, 세 번 멈춰서 생각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코드 샌드박스에 들어왔고요.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게요.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저번에 만들어 놓았던 걸 클릭을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여기에 안녕 조개님 뭐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배워보자 리액트. 예,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배울 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리액트 코딩의 시작은 어디라고 했어요? app.tsx라고 했죠. app.tsx 조금만 더 확대를 시켜볼까? 잘 보이도록 이 정도로 확대를 시켜볼게요. 이 파일의 코드를 한 번도 분석해 본 적이 저희는 한 번도 없죠. 그래서 지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인 import라고 적혀져 있죠. 저번 시간에 말했죠. 바깥에 있는 파일을 집어넣는다. 지금은 뭘 집어넣어요? 디자인을 담당하는 CSS 파일을 집어넣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CSS 파일. 열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가르친 적 없으니까 꺼버리고 다시 들어갈게요. 근데 그 CSS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적어줘야 되니까 경로를 정확하게 적어야 됩니다. 여기 맨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마침표 마침표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이것은 현재 위치를 의미합니다. 현재 위치. app.tsx가 어디에 있어요? src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위치는 어디야? src입니다. src 안에 있는 styles.css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임포트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는 상대 경로라고 합니다. 상대 경로. 이 코드와 이제 똑같은 표현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코드와 똑같은 표현은 이겁니다. 이걸 주석 처리, 기존에 있던 걸 주석 처리하고 임포트 이 슬래시 맨 처음에 쓰고 src의 styles.css 해도 코드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예요. 만약 이렇게 쓰면 이제 에러가 나겠죠. 이런 식으로 못 찾았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사실 똑같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절대 경로라고 하고 이거는 상대 경로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면 시작점을 루트 맨 처음 시작 이 전체 프로젝트 전체에서 루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안에 있는 src에 있는 styles.css를 가져온다라고 절대 경로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게 절대 경로라고 하고 이거는 상대 경로라고 합니다. 절대와 상대 뭐가 다른가? 상대 내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현재 위치에서 어디에 있는지 내 기준에서 잡는 거고 절대 경로 전체 프로젝트 내에서 경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가끔 퍼블릭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할 일도 있을 건데 여기 퍼블릭 폴더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이미지를 좀 담아 놓을 일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지금 간단하게 실습을 해보면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스라고 여러 개가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복수로 해놓고 여기 보시면은 뭐가 하나 뜨죠. 이렇게 업로드 파일 이렇게 해가지고 리액트 썸네일을 저는 하나 올려둘게요. 하나 올리면은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화면에 붙여보도록 해보겠어요. 여기에서 일단 원래 코드로 바꿔볼게요. 컨트롤 Z 한 다음에 예 이렇게 돌아왔죠. 여기에서 이미지 태그를 해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후 썸네일 png라고 써보면은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여기 보면은 이제 이미지 안에 이제 한 번 더 타고 들어가야 돼. 퍼블릭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이미지스 안에 있는 걸 불러와 줘야 돼요. 그러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어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너무 커서 그러는데 헤이트를 하나 맞춰주죠. 이렇게 띄워가지고 컨트롤하고 이제 화살표 누르면 이제 옆으로 갑니다. 팁 이렇게 해가지고 헤이트를 하나 써줄게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헤이트 해서 픽셀을 600 정도로 한번 지정을 해줄까? 이것도 크네요. 한 200 정도로 해줍시다. 하면 이렇게 예쁘게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거 왜 갑자기 했냐면은 이제 그 퍼블릭에서 접근할 때 어떻게 하는지, 퍼블릭에서 이미지 소스를 불러올 때는 항상 루트를 퍼블릭으로 칩니다. 시작 경로를 퍼블릭으로 쳐서 그 안에 이미지에 리액트 훅 썸네일 png에 접근을 해서 가져온 거예요. 당연히 이름을 잘못 쓰면은 못 불러오겠죠. 옆에 보면은 이제 못 불러오거든요. 지스 하면은 이제 잘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src 경로는 뭐예요? 상대 경로입니까? 절대 경로입니까? 절대 경로로 했죠. 상대 경로로 칠 거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app.tsx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뒤로 가서 이렇게 앞으로 가서 하는 게 복잡한데 이미지 소스 가져올 때는 절대 경로를 써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갖다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써봤고, CSS 파일 임포트 할 때 여기 확장자 써줬죠. 확장자 써줬는데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JS 파일, 그 다음 TS 파일, TSX 파일, 즉 자바스크립트 파일과 타입스크립트 파일은 확장자를 따로 안 쓴다고 했어요. CSS 파일은 확장자를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라인 보겠습니다. 여기 return이라고 적혀있죠. 이 라인, 세 번째 라인 보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볼게요. export deport function app이라고 써져 있죠. 그죠? export 무슨 뜻입니까? import의 반대말이에요. import는 집어넣는다, export는 내보낸다 라는 뜻이에요. 즉 app이라는 함수를 바깥으로 내보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app은 뭘로 시작해요?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죠?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죠? 이게 컴포넌트입니다. 일반 함수는 제가 이제 타입스크립트 강의 때도 말했지만 일반 함수는 이렇게 썼어요. app이라고. 근데 그렇게 안 쓰고 app이라고 쓸 거예요. 이게 바로 컴포넌트입니다. 컴포넌트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디폴트라고 적혀있죠. 디폴트 이건 뭐냐면 이 파일 전체에서 내보낼 변수나 함수가, 즉 익스포트할 변수나 함수가 딱 하나밖에 없을 때 써요. 그리고 추가로 뭐 이거를 분리해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를 빼버리고 앱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쓰면 에러 나요. 왜? 여기에서 앱이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함수를 실행시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분리해서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지금은 굳이 그렇게 안 쓰고 여기서 export default로 맞춰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쓸모없는 것들을 지우죠. 이미지 지워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분리해서 쓸 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옆에 이렇게 바로 적는 거 하고는 뭔 차이 있느냐, 이거는 뭐 개발자들 상황에 따라서 이제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하나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쭉 이어서 써줍니다. 근데 이제 임포트, 익스포트는 자바스크립트 배울 때 모듈 장에서 좀 핵심적으로 다루거든요, 보통. 그래서 근데 우리는 모듈을 저번 이제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시간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듈을 알고 갑시다.
근데 왜 모듈 안 가르쳤지? 모듈 왜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딱 하나의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 실습을 했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모듈이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모듈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고 겁먹고 도망가지 말고 쉽게 생각합시다. 모듈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만들 프로젝트에 딱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있지는 않아요. 아니 근데 우리 자바스크립트 만든 적 없는데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확장자인 TSX를 썼잖아요. 그거 자바스크립트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입스크립트도 결국 자바스크립트고, 심지어 타입스크립트 없이 리액트 개발하면 확장자가 JS입니다. 리액트라는 확장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쨌든 내가 코딩 중인 파일 말고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쓰고 싶으면 임포트 해야 되고,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 안에 코드를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쓰게 만들고 싶으면 익스포트 해야 합니다. 임포트는 그렇다 치고 익스포트는 왜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왜 이런 귀찮은 거 만들었지? 그냥 집어넣게 하고 다 쓰면 안 되나? 우리가 굳이 밝히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뭐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내보내고 싶은 것만 지정해줄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익스포트할 변수나 함수를 우리가 따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다시 실습으로 돌아가서 계속 봅시다. 여기서 아까 설명하다만 리턴, 이 네 번째 줄부터 리턴이 나오는데 소괄호 쳐줬어요. 왜 소괄호 쳐줬을까? 여러 개의 리턴이 나올 때는 소괄호로 이렇게 감싸줘요. 소괄호로 감싸주고 이렇게 끝에 세미콜론 찍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좀 이상하네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HTML 태그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태그 이거 자바스크립트인데 리턴 값 태그로 줘도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만난 첫 번째 리액트 문법입니다. 이것은 자바스크립트도 아니고, 이 부분 자바스크립트도 아니고 HTML도 아니에요. 타입스크립트도 아니에요. JSX라는 리액트 고유의 문법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HTML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액트 말고 이런 식으로 쓰면 에러 나는 겁니다. 여기서 컴포넌트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의를 알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간단하게 컴포넌트는 뭐라고 했어요? 화면을 이루는 부분이라고 했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부분만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좀 더 정확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컴포넌트는 HTML을 리턴하는 함수다. 이제까지 나온 컴포넌트에 대한 정리를 해보면 알아듣기 쉽게 컴포넌트는 뭐다? 웹페이지를 쪼갠 겁니다. 그 하나의 부분이에요. 좀 더 정확한 정의는 웹페이지의 부분을 담당하는 함수고요. 리액트에서 엄격한 정의는 HTML을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이제 우리만의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app.tsx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작성하는 첫 리액트 코드입니다. 파일명은 menu.tsx라고 지을 거예요. 여기 src 안에 new 파일 클릭해서 menu.tsx로 짓겠습니다. 그 다음에 export default 메뉴라고 쓰고 함수라고 표현해 주는데 앞에 빠졌네요. 펑션이라고 해야 되죠. export 내보낸다. 하나밖에 안 내보낸다. 그리고 함수를 하나 만들겠다. 그 함수 이름은 뭐다? 메뉴라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함수인데 파일명인 메뉴와 똑같이 지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 리턴 한 다음에 소괄호 치고 이렇게 세미콜론 찍어주고 엔터 쳐주고 빈 태그를 먼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컨트롤 S 하면 예쁘게 다시 잡아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 빈 태그는 왜 넣어줬지? 빈 태그는 왜 넣어줬냐면 이걸 프래그먼트라고 해요. 영어로는 따로 안 쓸게요. 왜냐면은 이제 리액트는 단 하나의 컴포넌트만 리턴 하거든요. 그래서 매니에 빈 태그를 써주는 겁니다. 근데 app.tsx에서는 안 썼잖아요. 가서 볼까요? 여기서는 빈 태그를 안 썼는데, 근데 이 빈 태그의 역할을 이제 div 클래스 네임 app 태그가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메뉴에 div 태그가 있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만 리턴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빈 태그를 일부러 둬서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소괄호가 빠졌는데 왜냐면 이제 코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S를 치면 이제 자동으로 예쁘게 맞춰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괄호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먼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제 메뉴를 써주겠습니다. UL하고 li 해서 별표하고 3 쓰고 옆에 탭 누르면 3개가 한 번에 생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짜장면, 그러면 짬뽕, 그다음에 탕수육 이렇게 써줄게요. 저희의 첫 번째 컴포넌트를 만든 겁니다. 이제 만들었으니까 이걸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app.tsx로 돌아가서 근데 이거를 화면 분할을 좀 해볼게요. 예쁘게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되거든요. 그럼 화면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app.tsx를 띄워놓고 하나는 menu.tsx를 띄워놓을게요. 여기서 app.tsx에서 menu.tsx를 임포트 시킬 거예요. 이제 임포트해서 갖다 쓸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임포트 뭡니까? 메뉴죠. 메뉴.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 제가 경로 지정해 주라고 했잖아요. 상대 경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도 쓰면 안 돼요. 이렇게도 쓰면 안 되고 여기 하나를 더 해줘야 돼. 임포트 메뉴 프롬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불러와서 그거를 메뉴라고 이름 짓고 이거 이름 짓는다는 거의 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그거를 이제 갖다 쓸 겁니다. 여기에서 메뉴라고 쓰고 이렇게 넣어주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나왔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는 확장자를 안 쓴다고 했죠. 왜? 이거는 tsx 파일이잖아요. tsx 파일은 자바스크립트 파일, 타입스크립트 파일, tsx 파일은 확장자를 따로 안 써준다고 했어요. 컴포넌트 쓸 때는 다음과 같이 태그 쓰듯이 씁니다. 이렇게 바로 닫아주세요. 한 칸 띄우고 바로 닫아서 컴포넌트 쓸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거는 사실 이것과 똑같아요. 사실 두 개가 나왔는데 사실 이것과 똑같은데 이것의 축약형이 이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첫 글자는 대문자로 씁니다. 당연하죠. 여기에서 메뉴라고 썼으니까 여기에서 메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메뉴를 여러분들한테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메뉴를 가져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맘대로 이름 붙인 겁니다. 뭔 소리냐면 이거를 컨트롤 D 해가지고 컨트롤 D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Alt 눌러볼게요. 하나 클릭하고 Alt를 눌러서 여기 클릭하면 다중 커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토마토라고 이름 적을게요. 에러 안 뜨죠, 그죠?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즉 우리는 메뉴 파일의 메뉴 컴포넌트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메뉴 파일의 메뉴 컴포넌트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토마토도 만든 적이 없는데 이건 익스포트 디폴트하고 관련이 있어요. 아래창 보시면 익스포트 디폴트라고 써져 있죠. 딱 하나만 내보낼 때 디폴트 쓴다 그랬죠. 그래서 임포트 할 때는 당연히 이거 하나만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별명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별명이 지금 지었을 때는 토마토입니다. 근데 굳이 다르게 하면은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잡아주고 컨트롤 D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선택되거든요. 굳이 그렇게 다르게 지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똑같이 지어주는 겁니다. 만약에 익스포트 디폴트 상황이 아니라면 가져오고자 하는 것의 이름을 정확하게 써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쓰니까는 옆에 결과는 잘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배워보자 리액트 그 밑에 메뉴 컴포넌트가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잘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그림으로 점검해 볼게요. app.tsx 파일에서 메뉴 컴포넌트를 집어넣으면 뭐랑 똑같습니까? 두 번째 그림이랑 똑같죠? 메뉴 컴포넌트의 내용이 담기는 겁니다. 결과는 뭐가 나와요? 앱 안에 메뉴 컴포넌트가 있는 식으로 화면에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이 경우에 앱은 부모 컴포넌트가 되고 메뉴는 자식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앱은 부모 컴포넌트가 되고 메뉴는 자식 컴포넌트가 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컴포넌트를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menu.tsx라는 파일을 따로 만들지 않고 app.tsx에 직접 컴포넌트를 작성해 볼게요. menu.tsx를 먼저 삭제를 하겠습니다. delete 하면 삭제됐다고 뜨죠? 디스크에서 삭제됐다고? 그럼 당연히 에러 날 거예요. 우리가 없는 거를 임포트 하니까 임포트 부분 지워줄게요. 이렇게 지워줄 거고, 이거는 에러가 떠도 일단 남겨놓읍시다. 우리가 직접 만들 거기 때문에. 펑션 메뉴 쓰고 함수라고 하고 엔터 친 다음에 리턴 하고 이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고 빈 태그 써준다고 그랬죠? 빈 태그 이렇게 써주고 여기에서 ul 그 다음에 li 곱하기 3 해서 여기서 짜장면 다시 짬뽕 그리고 탕수육 이런 식으로 써주면 다음과 같이 그대로 나왔죠. 파일을 하나 따로 만들지 아니면 하나의 파일에 2개 이상의 컴포넌트를 만들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리액트 개발자는 개발하면서 이 두 가지 기법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쓸 줄 알아야 돼요. 같은 파일 안에 있는 2개의 컴포넌트라더라도 부모 자식 관계는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앱이 이게 부모고 여기서 임포트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자식인 겁니다. 자식이고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면 주석으로 적어줄게요. 하나의 컴포넌트는 하나의 역할만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름의 컴포넌트는 이름에서 그 역할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죠? 컴포넌트는 리액트의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해요.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